우리들의 블루스 사람 냄새나는 인생의 파노라마. 제주의 바람은 조금 쓸쓸하고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파도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누군가에겐 도망쳐온 피난처이며 또 어떤 이들에겐 시작이자 끝인 그곳. 우리들의 블루스는 바로 그런 제주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려낸다. 이 드라마는 하나의 중심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교차하는 옴니버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이야기가 제각기 다른 색과 온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공통의 정서는 삶의 무게와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트럭 장사를 하는 한 남자, 봉석이다. 날이 굳은 날에도 물건을 실어 나르며 살아가는 그는 무뚝뚝하고 말이 적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동창 선아와 재회하면서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선아는 화려한 도시에서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여인이다. 겉보기엔 여전히 아름답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있다. 둘의 대화는 길지 않지만 그 사이사이에 스며든 감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파고든다. 서로가 말하지 못한 시간을 채워가듯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고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은 존재한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아픈 둘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진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연탄 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닐의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사랑이 단순히 설렘이 아니라 책임이며 배려이며 때로는 눈물로 채워지는 그릇님을 보여준다. 연탄을 나르며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은 아무 말이 없어도 충분히 진심을 전한다.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나누는 장면이 이토록 뭉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일상의 마법이다.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 입은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 치유받는 모습은 먹먹한 감동을 준다. 친구에게 너는 괜찮아?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 드라마는 그런 작고 사소한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중년의 부모와 청년 세대 사이의 갈등도 드라마 속에서 주요한 축을 이룬다. 아버지의 방식은 낡았다고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자식은 그 희생을 짐처럼 여기고 싶지 않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충돌은 때론 눈물로, 때론 오해로 쌓이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끌어안게 되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힘이다. 드라마의 마지막 즈음, 노년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들어온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긴 세월 끝에 찾아온 재회의 의미, 오랜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울린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노부부의 산책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요약하듯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삶이란 결국 함께 걷는 것, 때로는 울며, 때로는 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장면은 말없이 보여준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의 풍경만큼이나 정제되고 단단한 감성으로 인생의 다양한 단면을 포착해낸다. 젊은 날의 사랑, 중년의 회한, 노년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드라마는 한 편의 시처럼 완성된다. 그리고 그 시 속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제주라는 공간은 단지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인물이며 이야기였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제목처럼 이 작품은 블루스 음악처럼 잔잔하지만 깊은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흥겨운 장단이 아니고 화려한 리듬도 아니지만 마치 해질 무렵 조용히 흐르는 바다처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이 드라마는 삶이라는 그 거대한 개념을 다양한 세대, 다양한 인물,
다양한 갈등을 통해 조곤조곤 풀어놓는다. 1. 인생은 옴니버스다. 서로 다른 이야기의 한결같은 감정. 우리들의 블루스는 단일한 줄거리 대신 옴니버스 형식을 취했다. 누군가에게는 흩어진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사실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를 비추며 의미를 더해주는 거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동석과 선아, 연탄 트럭의 사내와 홀로서기 중인 여인, 청소년과 그 부모, 그리고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중심은 같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나아간다. 어쩌면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과 상실, 갈등과 화해, 기다림과 이별이라는 커다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어딘가 공통된 울림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드라마는 그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킨다. 누구의 인생도 단조롭지 않고 누구의 하루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세대 간의 이야기 부딪힘과 이해의 교차점에서 이 작품이 특히 인상적인 점은 세대 간 갈등을 단순히 충돌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부모 세대는 과거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자식 세대는 그 사랑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오해가 조금씩 풀리면서 서로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식은 부모가 사랑을 주기 위해 어떻게 애썼는지를 깨닫고 부모는 자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일상 속에서 이뤄진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한마디, 묵묵히 챙겨주는 반찬통 하나, 짧은 문자 하나가 쌓여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 드라마는 말한다.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3. 상처 입은 사람들의 연대, 괜찮아라는 말의 힘.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상처를 안고 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어떤 이는 정신적 병을 견디며 살아가고 또 다른 이는 어린 시절의 결핍을 품고 성인이 된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상처들을 비극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사람을 만나고 이해받고 때로는 공감받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이 짧은 말들이 드라마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 말들은 마치 연고처럼 인물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들의 블루스다. 모두가 자신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된다는 사실. 4. 여성의 서사 자기 서사의 주인으로 서는 여인들. 우리들의 블루스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선다. 특히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나 희생의 프레임을 넘어서 스스로의 서사를 회복하고 주인공이 되는 여정으로 그려진다. 선아는 정신적 고통을 앓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 역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거나 버려졌던 과거를 딛고 다시 살아가려 애쓴다. 그녀들은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딸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슬픔과 회복을 자기 손으로 선택한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 드라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성 서사의 지평을 넓힌다. 5. 노년의 사랑과 3.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5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특히 울림을 주는 대목은 노년의 서사이다. 드라마는 노인들의 삶을 종착지가 아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여정으로 그려낸다. 늙었다고 해서 설렘이 없는 것은 아니며 외롭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한다. 이들은 묻는다.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대답한다.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다.
죽은 이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